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6문제밖에 안 나와요. 6문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이 뭔가? 도시가 만들어진 지 몇십 년 지나면 도시가 낡아요. 도로나 상하수도도 엉망이 되고 건물도 낡아서 이제 그대로 두면 슬럼가가 돼버립니다. 그 낡은 기반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낡은 건물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이것을 정비 사업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 정비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정비 사업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먼저 재개발 사업 하고 재건축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개선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가지가 정비 사업인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요, 우리 부동산학 학생들한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신입생들은 재개발은요 다시 개발하는 겁니다.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절반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개발은 지역 단위로 해요. 지역 단위로. 재개발은 지역 단위,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해요. 그래 우리가 음마 아파트 재개발 안 그러죠? 음마 아파트 재건축, 금호동 지역 재개발, 재개발은 지역 단위,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한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신입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해서 재개발 설명 한참 해줬거든요. 나중에 항의를 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현실에 맞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건축이었어. 자기가 나한테 재개발 물어봐 재개발 설명했는데 본인은 재건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안 맞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도 뭔가 조금 알아야지만 제대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더 하신 분도 있어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 다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집 부시고 새로 짓는 거야. 이거는 건축법상 개축이라 그래야 돼. 그러면 건축법상 개축을 물어봐야지 재건축을 물어봐. 자기 집 부시고 자기 새로 짓는 건 개축이라 그래야 되는 거야. 개축. 예. 근데 교수님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재건축이 다 했어. 예. 예, 이런 이제 우리 학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는 뭐 잘 알죠. 그럼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이것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 받는 게 제일 중요해. 허가 받아야지 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요 새 아파트 입주까지 5년밖에 안 걸려. 인가 받으면은요. 근데 인가를 못 받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 재개발 재건축이 망해버려. 사 못해버리는 거죠. 인가 받는 게 제일 힘든 일이다. 제일 중요하고. 근데 우리 서울 같은 데는요 인가권자가 구청장이에요. 서울에는요.
남양주에서는 인가권자가 남양주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여쭤볼게요. 이 구청장이나 시장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을 인가를 더 안 내주려고 할까요? 재개발 인가를 안 내줄까요? 재건축 인가를 안 내주려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누님께서 한번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정답. 정답. 재건축 인가를 안 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재개발 사업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져요. 재개발은. 자, 재개발 사업은 지역 단위로 한다 그랬죠?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토지나 건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을 다 내놔.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공사비로 추가 부담금까지 또 내. 다 갈아엎고 도로 넓히고 상하수도 시설 교체하고 공원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 아파트하고 상가도 지어서 하나씩 분양받는 거예요. 그럼 원래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 공원 설치 같은 것은 원래 누가 해야 돼?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이야. 이걸 누가 대신해줘요?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의 부담을 해주잖아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인가 잘 내준다고요. 근데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하죠. 낡은 아파트가 10층짜리가 있는데 이걸 부시고 20층을 짓는데 그건 누구한테만 좋은 일이에요? 낡은 아파트 소유자한테만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도로 같은 것은 이제 자동차로 꽉 막히겠네. 그렇죠? 10층짜리 아파트가 20층짜리 되면 도로에 차가 가득 차버려요. 그럼 도로를 확장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누구 책임이야? 지자체장 책임이에요. 근처 초등학교는 이제 콩나물 시루가 되겠네. 초등학교 추가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장이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의 구청장이라면은요. 재건축을 하겠다고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1번 웬만하면 인가 내준다. 2번 이런저런 핑계로 골치 아파서 인가를 안 내준다. 몇 번? 2번.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인가 신청 들어온다 그러면 옆에 있는 비서한테 물어봐요. 저 아파트 무너지지 않고 몇 년 버틸 수 있니? 한 5년은 버틸 겁니다. 내 임기 몇 년 남았지? 3년 남으셨습니다. 그럼 내 임기 중에는 아무 일 없겠네?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예. 다음 구청장이 또 됐어요. 저 아파트 막 물 샌다 그러는데 물 새요? 그런데 저 아파트 무너질까요? 구청장님 임기 중에는 안 무너질걸요? 그럼 넘어가자. 골치 아프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룬 강남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가 한 6만 세대 정도가 있어요. 진짜 빨리 안 하면 위험할 만한 아파트들 6만 세대 정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만 12,000세대예요. 지금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 재건축은요.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한테만 좋고 그로 인해서 도로가 이제 차로 막히고 초등학교가 부족해지고 막 그것도 지자체장이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내주고 싶어. 현재 지금 강남의 초등학교 한 반에 50명이에요. 강북은 20명이 안 돼. 17명, 18명인데 강남 초등학교 한 반에 50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6만 세대 재건축을 하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거요. 초등학교 추가 설치할 땅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없어요 지금요. 한 반에 70명? 그러면 거의 70년대로 돌아가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인가를 안 내주는. 근데 그러면 차례대로 좀 내주면 안 되겠냐 누가 막 그래요. 자, 강남 재건축한다고 해서 한 2,000세대 재건축한다. 그러면 2,000명은요 전세 주택에 3년간 살다 와야 되죠. 강남에 살던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가 다 그 근처예요. 그래서 전세도 그 근처로 가야 된다고. 갑자기 전세 주택 수요가 2,000세대가 생겼어요. 전세가는 어떻게 돼? 폭등하지. 전세가보다 높은 게 집값이죠. 집값 폭등해 버려요. 예. 근데 6만 세대, 2,000세대만 전세 수요가 생겨도요. 서울의 강북 지역하고 경기 남부 지역까지요. 전세가 폭등, 집값 폭등해 버리는데 6만 세대 엄청난 거 이거는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재건축 사업이요. 그럼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위기 알죠? 예. 그다음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예전에는 일명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달동네 정비. 하늘과 가까운 동네 있죠? 달동네. 그래서 이 달동네 정비 사업을 했던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안 나와.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로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고 지자체장이나 LH 공사가 시행자가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눈으로 봤었을 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눈으로 봐서 구별이 됐어요. 딱 갔는데 진짜 낡았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거의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달동네 정비고. 낡긴 낡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좀 있고 달동네보다는 조금 덜하다 싶으면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돼. 지금은 이게. 예. 그러면은 우리 거기 책을 보시면은요. 책에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뜻이 나와야 되는데 책 앞에서 또 나오나 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나눠 놓고 막 그러기 때문에 책 앞에서 또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148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148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요 용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정비 사업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 저소득 주민, 저 같은 사람을 말해요. 도시 저소득 주민 하면 이 박선생, 이 박선생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생계형 강사라 불러. 생계형 강사. 예. 왜 웃어? 예? 생계형 강사. 도시 저소득 주민이라 그죠. 집단 거주하는 지역. 아, 이거 바로 우리가 달동네를 갖다 이렇게 표시하네, 그렇죠? 달동네는 법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표시를 했어요. 정비 기반 시설. 자,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이 극히 열악이야. 그냥 열악도 아니고 극히 열악하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도 아니네.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 딱 끊어요. 이게 바로 달동네 정비 사업이야. 근데 뒷문장은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게 중단된 지역이 있죠.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요, 재개발 사업 못하더라도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것은 좀 새로 바꿔줘야 돼. 이게 바로 사후 처리하는 거예요. 사후 처리. 재개발 사업 같은 게 중단됐을 때 사후 처리하는 사업이 뒷문장이에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렇죠? 예. 우리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어요. 자,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도로 상하수도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럼 여러분요,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죠.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이죠. 이것만 시험 문제야.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그냥 밀집하면은요 재개발 사업이네. 그럼 여러분들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거하고 그냥 열악한 걸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구별할 수 있어. 저는 살아봤거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에 살았습니다. 앞에 산자가 붙어 있죠. 산 1번지, 달동네야.
달동 살았습니다. 여기 산에. 그리고 예전에는요 서울에 공동묘지가 두 군데였어요. 망우리 공동묘지하고 미아리 공동묘지였거든요. 여기가 바로 미아리 공동묘지였어요. 저희 집은 요 산 밑에 있었는데 요 위가 공동묘지였다니까요. 50m만 올라온 공동묘지, 미아리 공동묘지. 근데 제가 초등 1학년 때 미아리 공동묘지를 다 없애더라고요. 이장하더라고요. 이장하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강북구가 된 거예요. 여기가 장위동길이 생긴 거예요. 장위동길이고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산 절반은 강북구로 가고 산 절반은 계속 성북구인데 이 다 공동묘지였거든요. 근데 이 공동묘지를 다 없애고 여기 강북구 쪽에다가 드림랜드라는 걸 만들었어. 드림랜드 들어보셨어요? 왜 드림랜드인가? 꿈에 귀신 나온다고 드림랜드야. 드림랜드야. 예. 그래가지고요 이장할 때요 이걸 깨끗하게 다 해야 되는데 이장 안 하죠. 이게 우리 애들이 여기서 놀이터인데 막 뛰어놀다 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뼈가 하나씩 나와서 그걸 카싸움도 하고 막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달동네에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 이런 무허가 건물들. 우리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는요 전기 수도가 없으면 무허 건축물이에요. 그 무허 건물 왜 생기냐 그러면요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건물 하나 지어요. 다음날 구청에서 발견하잖아요. 철거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가 돼서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됐어요. 철거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철거 안 하니까 그 가건물을 블록 벽돌로 바꿔서 다 지어버려 이렇게요. 국유지나 시유지에 개인 땅에 큰일 나니까 국유지나 시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물 지어버린 거 다. 근데 무허가로 지었을 때는요 전기 수도 설치가 불가능해요. 근데 전기는 옆집에서 하나 끌어와 선을 하나 끌어와 옆집에서 돈 내고 끌어와 이렇게. 근데 수도는요 옆집 수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허 건축물의 특징은 수도가 없어. 다 집에 수도가 다 없는 거예요. 다 수도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수도를 놔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는 국가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무허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마을 공동 수도를 놔줘요. 그래서 마을 공동 수도라고 해서 우리 목욕탕에서 탕에 물 빼는 그 굵은 수도 있죠. 이런 거 한 서너 개를 켜놓고 저녁 한 6시만 되면은 아줌마들이 바켓스 아니 양동이를 들고 이 줄을 잇겠습니다. 물 받아야 되니까. 저희 집은 허가받은 집이기 때문에 마당에 수도가 있었는데요. 6시만 되면 수돗물이 안 나와요. 옆에 이거 막 뽑아내고 있잖아요. 어머니 저를 불러요. 종철아 이리 와봐라. 물이 안 나와 한번 빨아봐 그런 거예요. 제가 쭉쭉쭉 빨아도 안 나와. 빨아도 안 나오는 게 극희열악이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희열악한 게 뭐야? 빨아도 안 나온다. 극희열악이 극희열악이게. 빨아도 안 나와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복부인이었거든요. 이 집을 60만 원에 샀다가 요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다른 집을 사서 이걸 120만 원에 팔고 이 집을 산 거예요. 여기가 성북구 하월 곡동이야. 산자가 떨어지는 그냥 1번지예요. 역시 마당에 수도가 있는데 6시가 되니까 물이 잘 안 나와. 종철아 이리 와봐라. 한번 빨아봐라. 쭉쭉 빠니까 나와. 이게 뭐야? 열악이야. 그래서 빨아도 안 나오면 극혈악. 안 나오다가 빨면 졸졸 나오는 게 뭐야? 열악이다. 이 살아보는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혈악과 열악의 차이. 그러면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요. 건축법상 건축선을 지키지 않아요. 다른 집에 바짝 붙여서 건물 져놔요. 무허 건물이니까. 여름에 창문을 열었더니 옆집 아저씨하고 이마가 다. 이게 뭐야? 과도하게 밀집. 밑에 내려와서 문을 열었을 때 옆집 아저씨가 이마가 안 닿아. 안녕하세요 할 때 이마가 부딪혀. 이게 뭐야? 밀집. 이해 되시죠?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과도하게 밀집. 그렇죠? 극히 열악.
이건 그냥 밀집, 그냥 열악. 예, 이 차이죠. 근데 어쩔 수 없고 객관식 시험이니까. 예. 자, 이제 그래서 그 뜻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재개발 사업의 뒷문장 보겠어요.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딱 끊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랬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자 그러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는 주로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을 말해요. 주로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뒤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바로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상업지역에서 상가, 낡은 상가 부시고 쇼핑센터 짓고 공업지역에서 낡은 공장 부시고 도시형 공장 짓는 거 있죠. 빌딩인데 가운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빌딩에 공장들 막 들어서 있잖아요. 트럭 대서 물건 다 실어낸다. 이게 도시형 공장인 거죠. 그래서 낡은 상가 부시고 쇼핑센터 짓고 낡은 공장 부시고 도시형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주택 새로 짓는 거, 상가 새로 짓는 거, 공장 새로 짓는 거 다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우리는 다 재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재개발 사업의 역사는요, 아주 길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법대 입학했을 때요, 240명이었어요. 그래서 60명씩 네 반을 나누는데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저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제주도에 마라도에서 온 친구도 있어요. 진짜 그때 마라도 마라도에 온 친구인데 제주 막 사투리 쓰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라도에 온 친구도 있는데 친구 중에서요 가리봉동에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가리봉동. 우리 가리봉동 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1번 부티난다. 2번 왠지 좀 칙칙해 보인다. 가리봉동. 가리봉동이 예전에요. 거기 의류 공장이 많았어요. 예. 의류 공장, 허름한 공장이 많았거든요. 이 친구가 저는 가리봉동에 삽니다. 그때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가리봉동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지하철 1호선 가리봉역 있었죠. 지금 무슨 역으로 바뀌었죠?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죠. 역 이름만 바뀌었는데 근처 집값이 올라갔대요. 아날로그도 아니고 디지털이잖아. 너 어디 사니? 나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 그래 디지털. 너 어디 사니? 나 가리봉역. 가리봉. 이 벌써 분위 틀리잖아요. 역 이름만 바뀌었는데 집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요 역 이름을 가로하고 하나만 더 쓰고 막 했던 게 그때부터야. 역 이름이 미쳤고 이게 큰 거야. 역 이름 미치는 게. 예. 근데 거기 가리봉동에 이 친구가 그래. 우리 가리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리봉동에 오면은 메이커 있는 옷을 9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손들었습니다. 네, 따라가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집에다 돈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공직생활 33년 하신 공무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사고가 경직되셨는지. 학생은 절대 메이커 있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언제 입으면 됩니까? 대학 입학하면은. 입학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아서 그 친구 따라서 가리봉동에 갔습니다. 거기 예전에 아식스 공장이 있었어요. 아식스 있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아식스 공장이요. 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식스를 입고 다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식스야. 다 아식스. 근데 아식스 공장을 갈 때 저는 이제 메이커 있는 옷 한번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최초가 제가 아식스였어요. 제 청바지가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그 쪼다시라는 청바지 아세요? 쪼다시 말이 그려져 있는 거. 예, 쪼다시. 제 청바지는 쪼나단이었어요. 말이 한 마리가 적어. 언뜻 보면은 쪼다시처럼 보여. 쪼다시 청바지 그때 제일 유명했어요 예전에요. 근데 쪼다시 청바지는 아니에요. 근데 쪼나단인데 말이 한 마리가 적어. 말이 여러 마리가 그려져 있거든 상표에. 한 마리가 적어. 세어보면은. 예.
그 다음에 청바지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리라는 청바지 아세요? 리. 예, 제 청바지는 이 리예요. R-E-E 리예요. L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전 이거였어요. 리였어 이거. 리 청바지였어요. 제 가방은 프로 스포츠라는 가방이 있었거든요. 프로 스포츠 내 가방. 내 운동화는 나이스였어. 나이스. 멀리서 보면 나이키처럼 보여. 나이스. 내 티셔츠는 디아다스에서 디아다스 이제 있었습니다. 디아다스라고 다 유사 상표였거든요. 그 모습으로 내가 그 가리봉동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식스 공장 딱 갔는데요. 공장이 쓰러지려는 거예요. 벽에 금 갔는데 철사줄로 묶어놨어. 그리고 공장 마당에 가건물을 지었어요. 슬레트 지붕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거기서 산더미처럼 옷을 쌓아놓고요. 9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요. 팔다가 몇 년간 안 팔린 옷들이고 거기에서도 안 팔리면 다음 단계가 저울에 달아 판대요. 이제 저울에 달아 판대요. 제가 그때 옷을 3벌 샀어요. 티셔츠 3개. 예. 잠바하고 티셔츠 2개, 총 3개구나. 3개 샀어요. 진짜 쌌죠. 예. 그래서 야 앞으로 옷 살려면은 다 이 가리봉동 와야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 일대가 이제 철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선 게 지금의 마리오라고 했죠. 마리오. 이름만 들어선 거 마리오가 들어선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가리봉동은 예전에요.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양쪽이 다 옷 파는 가게인데 1층은 옷을 파는 상가예요. 예. 그래서 상가 가가지고 옷을 고르다가 물론 값이 굉장히 싸요. 고르다가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럼 직원이 1분만 기다리라 그래. 2층으로 뛰어가거나 지하로 가서요. 사이즈 맞는 옷을 가져와요. 2층이나 지하고 공장인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공장하고 상가가 거리가 멀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옷을 싸게 못 파는 거예요. 공장 상가 점점 가까워져. 급기야는 같은 건물 안에 1층은 상가, 지하나 2층은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건물 안에 상가와 공장이 같이 모여 있네. 예.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요. 상가는 상가를 부시고 쇼핑센터 만들어야 되고 공장은 공장 부시고 도시형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건물 안에 상가 공장이 같이 있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는 묶어버리자. 상가나 공장을 부시고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게 하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낡은 상가나 공장을 부시고 쇼핑센터를 짓든 도시형 공장을 짓든 다 합쳐서 뭐라 부르는 현재 재개발 사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 일대 뭐 이제 뭐 쇼핑몰 막 들어서고 다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가 의류 공장이 많아서 저녁 한 6시쯤 되면 가리봉역에요.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퇴근하려고. 우리는 그 아가씨들을 갖다 우리 공모라고 이렇게 불렀어. 공모. 그런 말 쓰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예. 여성 근로자 공모라 이렇게 불렀어. 예. 근데 도시형 공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구로 디지털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에 너 어디 근무하니? 나 무슨 공장에. 그러다가 너 어디 근무하니? 코롱 사이언스 밸리에 근무해. 코롱 사이언스 밸리 도시형 공장이거든요. 밸리는 미국에나 있는 거 아닌가? 실리콘 밸리와 같은 레벨인가? 계곡에 근무한대. 너 어디 근무하니? 이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근무해. 예.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말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는 근무하는데 공장이 아니잖아. 예. 사이언스 밸리라든가 이스페이스에 근무하거든. 예. 이 말이 바뀐 거지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지금은 뭐예요? 주택을 주로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다 재개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유명한 가수 중에요. 1년 수입의 95%를 10월 달에 다 버는 가수가 있어요. 특히 10월 마지막 날은요. 30분 출연에 2천만 원을 받고 헬기 타고 다닌다 그랬어요. 예.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강남 재건축에 3번인가 투자했다 망했대요. 제일 비쌀 때 사서 제일 쌀 때 판 거예요. 그래서 일명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샀다 그러면 이때부터 오른다는 징조야. 예, 아니 샀다면 떨어진다는 징조야. 팔았다면 다시 반등한다는 징조야. 그래서 제일 비쌀 때 사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손해 안 보려고 팔면은 다시 올라가. 예, 마이너스 손이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실패를 하고. 근데 이분의 30년 팬클럽 회장이 있어요. 5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데요. 이분이 18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에다가 이제 부동산을 오픈했습니다. 30년 팬클럽 회장이면요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는 팬클럽 회장이 이제 부동산을 오픈했잖아요. 영등포에 가서 뭐 투자할 거 없는 거 봤더니 영등포가 바로 상가 공장을 새로 부시고 짓는 이 재개발 사업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낡은 상가가 16억짜리 한 매물로 나왔는데 이것을 사서 쇼핑몰이 지어지면은 쇼핑센터 안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초보 공인중개사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연락 왔어요. 교수님, 우리 아저씨가 이번에는 상가 사서 상가 분양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거 중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지번만 보내보세요. 지번을 딱 봤더니 이거는 절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사업이야. 사면 망하는 거라고 그대로. 절대 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셨다가는 1년 12달을 10월 말일처럼 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있다가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보니까 골든 히트 앨범 해서 사인해서 이렇게 저한테 박종철 교수님 감사히 보내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10월 달에나 보자. 10월 달만 빼고 안 되겠냐. 나는 10월 달만 시간 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D를 잃어버렸다가 얼마 전에 제 서재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CD를 발견했어요. 그 너무 또 감동 받아가지고 내 그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 페이스북에다가 제 페이스북 드롬이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거, 그 사인해서 올려놓은 거, 그 CD 이렇게 있어요. 골든 히트 앨범 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재개발 사업이 세 가지예요. 주택을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상가나 공장 새로 지을 수 있는 거 있죠. 다 재개발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세 개의 사업의 이제 분위기 다 알겠죠. 예, 그럼 이 분위기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정비 사업의 뜻이 나왔고, 거기 148페이지에 정비 구역이 있죠.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 3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띄어쓰기 했죠. 이거 붙여 써야 되는 겁니다. 법률 용어는 붙여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 보내면 국문학과 나온 출판사 직원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버려요. 우리 그 국문법하고 법조문은 틀리거든요. 붙여서 해야 돼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요. 거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명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재개발 조합을 만들잖아요. 누가 조합원이 되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서 분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 사람들이 조합은 안 만들지만 분양을 받게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는 것은 3명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돼.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나는 토지만 갖고 있죠.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권 나와. 예. 내가 토지 소유권 없어. 건물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 그래도 아파트 분양권 나와. 경우에 따라는 지상권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어. 예. 또는이죠. 예.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정비구역이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나오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나오죠. 이 밑자가 중요해요. 또는이 아니면 밑이죠.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토지와 건축물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재건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중에 제일 많은 게 재건축 사업하는 곳에 토지나 건물 한 개만 가졌던 사람이요, 자기도 아파트 분양권 달라고 소송했다가 다 패소한 거예요. 왜? 재건축은요,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토지나 건물 한 개만 갖고 있으면 매도 청구라는 걸 당해요. 당신은 우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 그 한 개를 우리 조합에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입니다. 안 팔면 소송으로 팔게 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이게 계속 시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남동의 한남 3구역에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을 사고 싶은 거예요. 낡은 주택을 사러 왔는데 이거 사시는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랬더니 저 5억밖에 없는데 5억으로 30평대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 좀 살 수 없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거예요. 5억 가지고도 30평대 분양받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낡은 건물 이렇게 있어요. 꼬면 작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해요. 이게 만약에 5억 나왔고 건물이 5천만 원 나와요. 건물은 평가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재산 가치는 얼마예요? 5억 5천. 비례율 100%라고 보고 이 사람이 새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됐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야. 이 사람은 얼마만 더 내면 돼요? 5천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토지 소유권은 없이 건물만 있는 것을 샀어. 재산 가치가 5천만 원이죠. 나중에 분담금 얼마 내야 돼? 추가 분담금 5억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싸게 샀는데 나중에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없고 건물 소유권만 있는 재개발 지분을 우리는 뚜껑이라 그래. 실무에서는 그냥 뚜껑이라 그래. 뚜껑은 살 때는 싸.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낼 때는 건물은 평가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액이 거였기 때문에 분담금은 저렇게 폭탄을 맞아. 분담금을.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30평대 분양권 나오는 거 5억짜리 중개드릴게요. 이야, 이 옆집에서는 저거 30평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5억밖에 안 하네. 근데 이때는 괜찮아. 나중에 분담금 낼 때는요 더 많이 내요. 더 손해예요. 더 비싸게 산 거죠. 실제는 더 비싼 거죠. 그렇죠? 예. 토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토지는 평가액이 높게 나오거든. 예. 여기 뚜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분양권은 나와요. 건물만 갖고 나오고 토지만 있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권만 있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재개발 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아파트 분양권 받을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예?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자기 친구한테. 야, 무허가 건축물도 아파트 분양권 나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년 전에 무허가 건물 사서 내가 분양받은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해. 왜? 2010년 이전에는 그게 맞아. 2010년 이전에는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분양권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은 종류가 두 개예요. 무허가 건축물은요. 참고로 특정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도 있어요. 특정 무허가하고 신발생 무허가가 있어요. 특정 무허가는 뭐냐면 1989년 1월달 현재 항공사진에 그 존재가 있어야 돼. 1989년 1월달 현재 항공사진의 존재가 있고 이게 전제가 되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걸 특정 무허가라고 그래서 예전에 재개발 즉 아파트 분양권 줬어요. 지금 잘못 들으셨어요. 다시 말할게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 예.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요. 1989년 1월 달 현재 항공사진의 그 존재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을 때 예전에 재개발 즉 아파트 분양권 줬다고요. 근데 갑자기 대법원 판례에서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줘서는 안 된다 판결을 나버렸어요. 단 하나의 예외는 있다. 재개발 조합 정관으로 분양권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제 혹시나 누가 조합장을 시켜준다. 그럼 여러분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하고 싶으세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하고 싶으세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하지 마세요. 일은 엄청나게 힘드는데 생기는 건 없어요. 이게 선생이 해도 되는 말인가? 어때요?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재건축은요.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투명해요. 근데 고생은 진짜 많이 해. 월급 외에는 없어. 근데 재개발 조합장은요. 자기가 아무리 정직하게 일을 해도 몸에 금가루가 달라붙어. 이것만 털어서 모아도 금괴가 생겨. 예. 자, 여러분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에요. 재개발 지역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꽤 있거든. 이럴 때 어떻게 소문 내시겠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례에서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분양권 주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이거 특정 무허가 건축물들은 이제 가격이 폭락하겠죠.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럼 누가 은밀히 사들이고 난 다음에 조합 정관은 누가 만들어? 조합장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 정관이 정하면 줄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우리는 무허가 건축물도 분양권 주더라도 아파트가 부족하지가 않다. 남는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에서 싸게 분양하는 것보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차라리 제값 받고 분양이 낫다. 그래서 조합 정관에다가 특정 무허가 건축물도 분양권 줄 수 있다. 그때부터 폭등하겠죠. 누가 다 사놨을까 이걸? 자기 이름을 안 샀겠죠. 그렇죠. 예. 일단 한번 또 수익 봤어. 예. 근데 신발생 무허가는요. 절대 분양권 안 줘요. 옛날부터. 이게 뭐냐 그러면 몰래 밤에 와서 건물 지어놓은 거야. 몰래 밤에 건물 지어놓은 거 있죠. 이걸 갖다가 분양권 주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밤에 가서 다 재개발지 건물 짓겠네. 그렇죠? 이거 신발생은 안 줘요. 예, 특정 무허가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좀 하나씩 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비법 공부하고 나면은요. 텔레비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뉴스가 나오면 저희 뉴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예. 알아듣고 주변 사람들 얘기해주고 막 그러죠. 그러면 텔레비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스 나올 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볼 때 전 뭐라 그럴까요? 모른다 그러지. 안다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난 모른다. 나보고 왜 그렇게 부동산 교수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냐고 그래서 내가 난 모른다 나는. 예. 나는 오로지 마이크 갖다 대야지만 입에서 말이 나와. 예. 예, 집에도 마이크 없어. 예. 저는 입에다 마이크 갖다 대야지 얘기 나오고 그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주변에 보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열변을 더 막 가르쳐 주는 사람 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입을 벌리고 싶지가 않거든. 강의 시간 외에는요. 예. 입을 벌리질 않아요, 저는요. 그 제 친구가 부동산 이렇게 뭐 이렇게 분양가 상한지 어떻게 얘기 막 하면은 그래, 그 네 말 다 맞다 그럽니다. 그 제가 틀린 것을 고쳐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 그 학생들은 틀린 문제 제가 고쳐드려야겠지만 그건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맞다. 예, 맞다. 예.
굳이 그거 가지고 틀렸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등 출신이 기반 시설이죠. 정비 구역 내에 있는 기반 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을 해관 등등이네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비 사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비 사업 진행 절차 순으로 핵심적인 내용들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